네,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10시 34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보고 코스닥도 보고 나스닥도 보고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그 남은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한 60개 돼요. 네, 여기 다 아직 포함이 안 됐을 텐데 이 아이들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영상 뭐 좀 안 하더라도 네, 요게 마지막이니까 일단 DI 동일 HD 연대부터 쭉 해서 한 60개 돼요. 이거 왜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해놔서 그런데 많죠? 네. 히림까지 요 아이들을 내일 전체 공개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노화로 인한 네. 허리를 다쳐서 이게 좀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영상으로 하고 이 영상이 오늘은 전체 네, 회원분들 전체 공개 영상 통틀어서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을 이번 영상엔 이게 필요 없겠죠? 그래도 해야 되나요? 네. 더블맨 TV 방송 내용은 투자에 대한 참고일 뿐 종목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자 재산을 위임받아 운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하라고 내려온 거라서 그 주식 유튜버들 네. 꼭 이거 하래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네, 최근의 모양을 보고 또 크게 한번 보고 썸네일 타이틀대로 지수는 언제 갈까? 뭐 이거에 대한 답변 아닌 답변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시나 똑같죠. 우리가 두 가지죠. 뭐 일단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의 매수 타점은 어딘가요? 네,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 여기가 차트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클래식한 매수 타점이 되겠고, 또 요렇게 하락을 언덕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이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고 또 이 언덕을 돌파할 때도 매수 타점. 매수 타점이 지그재그로 생기겠죠. 이렇게 바로 외바닥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내려올 때 언덕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요런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매수 타점은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 이런 매수 타점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지워놓고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차트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클래식한 네,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스피가 그냥 일반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얘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역시나 이렇게 언덕을 계속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지? 주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그러면 얘가 코스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네. 여기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아직 얘는 매수 타점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언젠가요? 이때부터였죠. 벌써 꼬라박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이후로 코스피가 뭐 여러분 반등이에요. 뭐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네, 조선 팔도의 주식 전문가들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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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반등할 때 이제 반등이 오나요? 뭐 반등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나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듣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앞에 언덕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언덕을 넘기 전까지는 반등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 반대로 최근에 뭐 지난달 해서 최근에 뭐 코스피의 폭락 아니면 뭐 내년에도 코스피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작년 6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차트가 얘네는 단 한 번도 작년 8월부터 단 한 번도 주봉상 20선 위에서 논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5선이 20선 위로 크로스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언제 크로스를 했냐면 이때죠. 저번 달 21일쯤 네, 주봉이니까 20일경 이후부터는 주봉상 5선이 20선도 크로스했고 지난달 11월부터는 코스피의 주봉이 20선 위에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20선 위에 올라갔는데 지난달부터 해서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지난달 초부터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빠진다고 해서 뭐 정작 네 반등을 얘기하지 않아야 될 때는 반등을 얘기하고 또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20선 위에 올라갈 때는 또 하락을 겁내하는 네,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모순적인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코스피가 20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20선 밑으로 주봉상 20선 밑으로 내려왔고 뭐 5선이 20선을 하방으로 크로스하진 않았지만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생명이라고 치면 물주구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이 차트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딴에는 이 일봉상 60선을 깨지 않으려고 여기 보이세요? 60선 초록 색깔 선 네. 이걸 깨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뭐 차트만 보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일목균형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목균형표를 보면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구름대 하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이 후행스팬이 캔들 죄송합니다.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주일 전에도 한번 중요한 자리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60선, 61선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좀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름대 하단 여기를 좀 내려오지 않은 선에서 정리가 돼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네, 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60선을 깨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도 요 선을 네. 그지? 오늘의 종가 정도 되겠네요. 네, 오늘의 종가를 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블맨 뭐 어디서 약을 팔아? 너 오늘 제목이 지수는 언제 갈 거야? 지금 뭐 이동평균선이랑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가 어떤 그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영상이 아니라 지수는 언제 갈까라고 타이틀을 써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일단 들어보세요. 네, 지금 코스피는 그런 상태다. 코스닥도 볼까요? 네, 코스닥도 주봉으로 보면 얘는 뭐 작년 10월, 11월 그 이후로부터 계속 20선 밑에 있고 얘도 지금 코스닥도 아까 말했던 듯이 각각의 언덕을 넘기 전에는 개별 종목이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얘도 네, 1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뭐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이 주봉상의 언덕을 넘기 전에는 뭐 약간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덕을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보면 뭐 구름대 하단을 내려오지 않으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해서 뭐 한두 개의 캔들이 중요하겠죠. 왜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캔들도 있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슬 코스피나 코스닥의 일본 캔들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60선을 깨는지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게 되는지 코스닥도 여기서 좀 구름대 따라서 좀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 구름대 밖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지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갈까? 언제 가는 거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여전히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여러분들 아시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갈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묶음이 남아 있다고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빨간 것에게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의 한 세트. 한 묶음, 두 묶음 같기 때문에 얘가 설사 5파의 고점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네, 올라간 것만큼 내려온 시간 조정, 기간 조정까지 받았고 월봉으로 뚜껑을 땄다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코스피가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네, 뚜껑을 따서 이게 조금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나스닥도 한번 할 거니까 네. 지금 얘가 여기서 우당탕탕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네. 그럼 좀 더 많이 빠져야겠죠? 네. 그게 나중을 놓고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스닥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2, 3개월 동안 헤매고 있는 거거든.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나스닥 할 때 보자고요.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코스닥은 코스피는 여전히 한 묶음이 남아 있고 그 묶음은 빨간 거 3개가 한 세트라는 네, 이 캔들을 만드신 우리 훌륭하신 분이 얘들아 세 묶음은 나와야지 한 파동이 끝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흑산병 적산병 빨간 거 3개가 상승이 한 세트 파란 거 3개가 하락이 한 세트라고 만든 사람이 머릿속에 파동이란 건 없었겠지만 아무튼 한 번에 뭐가 끝나려면 세 묶음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뭐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묶음의 전고점까지 가는 한 묶음의 이 묶음이 아예 통으로 네, 있는 파동이 남아 있다고 보고 그런 비슷한 모양은 실제 우리가 매매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매매했다가 온팡지게 물려 있다가 버틴 사람들만 정리가 됐었던 세방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세방 그렇죠? 네, 세방은 보실래요? 네, 한 묶음, 두 묶음이었기 때문에 얘도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2021년 여기는 어디예요? 2021년 11월이죠. 작년 이맘때예요. 네, 이렇게 떨어져도 한 묶음은 남아 있으니까 이 꼭다리에 몰려 있는 사람도 홀딩할 수 있다. 더블맨 정말? 네, 세 묶음은 남아 있어요. 한 묶음은 남아 있을 테니까 좋아. 기다려 볼게. 오, 월봉 좋은 거 나왔는데 아니네. 예라이씨가 된 거죠. 네. 2022년 6월달 월봉이에요. 세방. 이러면 대부분 다 포기해버리죠. 네. 하지만 요것도 쌍바닥의 형태죠. 그지? 한 묶음이 남아 있어요. 코스피는 반드시. 네. 네. 빠바바바바방. 네. 지금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긴. 팔아버린 사람. 2022년 6월달, 올 6월달에 세방의 보유자분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겠죠. 못 버티죠 이걸. 네. 새 묶음 같은 소리는 네. 니네 집 화장실에나 가서 하고 더블맨 말 같지도 않은 그래도 한 묶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으나 한 묶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묶음이 뭐 이렇게 봐도 됐고 세 방은 연봉으로 동그랗게 떨어지는 모양은 3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네, 한 파동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번이 남아 있는 거고 뭐 세 방이 7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묶음이 남아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모양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뭐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이때만 해도 네, 이때만 해도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거의 30% 마이너스가 났지만 얘도 한 묶음은 더 남아 있는 거죠. 한 묶음, 두 묶음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가는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가봐야 되겠지만, 네, 한 묶음이 남아 있다. 한 묶음이, 그죠? 오케이. 네, 그리고 또 좀 타이트하게 볼까요?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이유는 올 12월 1일부터 이렇게 재미없는 이유는 역시나 직전 영상에도 설명을 조금 했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요 작은 언덕들은 어떻게 넘어야 돼요? 항상 넘을 때 최소 단위로 빵 이렇게 넘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얘는 빵으로 못 넘고 역시나 12월 1일 날 음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ABC 조정 모양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반드시 상승 가는 것만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짜놓은 그 프레임 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 다르게 어긋나게 가면 아이씨 뭐 이렇게 되지만 일단 빵으로 못 넘으면 ABC 모양으로 무너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도 네. 코스닥도 요 날이었죠. 네. 12월 1일 날 빵으로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다. 이런 건 지금 삼성전자도 이런 모양이고 또 카카오랑 네이버도 같은 모양이에요. 네, 카카오도 언제예요? 역시나 12월 1일 날 또 얘는 12월 13일 날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빵으로 넘으려고. 그래서 카카오는 뭐 단타로 난 1%라도 먹고 나와야겠어 라는 분들은 요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살 수 없다. 일봉상 어디죠? 2022년 11월 11일. 네. 그지? 항상 빵으로 넘어야 된다. 네이버도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네. 네이버도 빵으로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다. 그지? 응. 됐나요? 네. 그 다음 나스닥. 자, 나스닥도
나스닥도 보면 뭐 지금 모양을 크게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 나스닥도 역시나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는 언덕을 넘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나스닥도 얘를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면 작년 11월 달부터 나스닥도 단 한 번도 매수를 할 자리가 없었어요. 그쵸? 네. 그렇잖아. 월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요거 한번 보세요. 네, 나스닥을 우리는 이때였죠? 언제였나요? 올 2022년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잠깐만요. 네, 2022년 9월 달에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란 거 세 묶음은 하락이 한 세트, 빨간 거 세 개가 상승이 한 세트인 것처럼 파란 거 세 개도 하락이 한 세트. 그리고 마지막에 음봉, 올 9월 달인가요? 이게 9월이니까 10월 달에 음봉으로 하나 딱 붙으면서 전체 공개 영상으로 남아 있을걸요? 네, 여기 2020년 2월 달의 고점인 9,800 얼마야? 9,838포인트? 그래서 10,000포인트를 살짝 깨서 여기 2020년 2월 달 월봉을 한번 음봉으로 찍고 가주면 깔끔하게 카운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양봉이 나와버렸죠. 네, 양봉이. 그래?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 카운팅이 깔끔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가는 거를 뭐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빵 떨어져서 지금 모양으로는 여기 2020년 2월의 고점인 9,838포인트 10,000포인트를 원래 우리가 3개월 전에 예상했던 대로 거기를 한번 딱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를 한번 찍어줬으면. 더블맨 너 진짜 약을 파네. 야, 너 방금 네가 세 묶음이 하락이 한 세트라며. 네, 그러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게 네 묶음인데 그러면 언제 간다는 거야? 세 묶음 되면 간다면서 세 개, 다섯 개, 우리 채널에서는 7개 이렇게 홀수로 묶음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만약에 다음 달에 나스닥이 양봉이다 이렇게 치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음봉 하나 맞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음봉 5개로 마무리되는 게 깔끔하니까. 그지? 네. 뭐 그냥 가면 좋지. 네, 그냥 가면 좋은데, 일단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에 대비해서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큰 대형주는 세 묶음, 다섯 묶음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이던 조정이던 하락이던 마무리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 이번 달에 음봉이 돼버림으로써 세 묶음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음봉이면 다음 달 양봉이 나오면 얘가 네 묶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달 음봉 나오고 그 다음 달, 그러면 이게 1, 2, 3월 달은 돼야지 뭐 상승을 하겠다. 그 상승의 시그널은 뭐라고? 여긴 넘어야죠. 여기. 그지? 예. 언덕을 넘기 전에는 뭐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런 얘기를 그 주둥이 뭐예요? 입에다가 담을 수 없어요. 네, 뭐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항상 대형주는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대형주가 상승하려면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줘야 돼요. 그게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리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약을 팔게 돼버렸네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 나스닥 이 아이들이 가려면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언덕을 넘으면 갈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영상이 별로예요? 뭐 별로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뭐 이 얘기, 나스닥이 2020년 3월 달에 고점 여기를 10,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면서 여기를 한번 찍어주는 게 깔끔하게, 왜냐면 지가 돌파한 자리가 여기니까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한번 찍어주는 게 괜찮다는 얘기는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라 뭐 9월 달에도 했던 얘기라서 할 수 없죠. 뭐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네, LIC 뭐 욕을 해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네, 뭐 몇몇 인간이나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의 힘으로도 지수를 뭐 되돌리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지수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요청 종목 분명히 내일 되면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이 종목들은 다른 영상을 하지 않고서라도 내일 이걸 정리를 해야지 뭐 주말 그 영상 계획이 잡히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저녁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